안녕하세요, 오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인 결혼식을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인 결혼식을 가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막힙니다. 물론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요즘 이제 앞에 진로가 막막한 사람들이 몇 있죠. 조국도 그렇고 조민도 그렇고 추미애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두관과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두관과 이재명 얘기 먼저 합시다. 제가 최근에 받은 첩보에 따르면, 김두관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첩보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제 김두관 씨를 이재명과 투톱 체제로 해서 뭔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김두관을 밀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김두관? 아니, 그 바보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씨는 지금 지지율이 2%? 3%? 사실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러진 적도 없고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장관도 했고요, 또 도지사도 했고요, 할 건 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또 이장에서부터 장관까지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 그것도 있죠. 또 노무현의 남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딱히 크게 친구도 그러니까 지지 세력도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크게 안티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 바보 같은 이미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청와대는 김두관을 선택했냐? 사실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밀어올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그렇게 한번 노무현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발의에는 찬성해서 배신해놓고서는 정작 탄핵안 표결할 때는 또 지 혼자 기권해가지고 또 배신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배신은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죠.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 5%가 이제 이낙연과 정세균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워낙 많이 노출이 됐고, 또 워낙 나이도 많은데다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충분한 피로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미담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반면 지금 30몇 프로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재명 씨의 한계치는 한 40%대가 한계치라고 봅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이재명 씨는 리스크가 큽니다. 엊그저께 이제 보도가 되었던 5월달에 이제 체포된 그 간첩 사건, 이게 경기 동부하고 연관이 되는데, 경기 동부가 또 이재명 씨하고 굉장히 또 가까운 연관이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간첩 사건을 이렇게, 현재 주행도로는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입니다. 이재명 측근 하나 엮어버리면 같이 그냥 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가 또 김부선 씨 건도 있죠. 제가 이제 이전에 재작년인가 그때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 지지자들하고 대판 싸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재명 씨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 나오고 싶으면 김부선 씨를 자기가 직접 고소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로 고소해서 법적으로 뭔가 판결을 받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문제 가지고 아무도 선거에서 말 못한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말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봉주 의원 꼴 납니다. 징역 1년 살다 갔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김부선 씨하고 불륜을 했든 안 했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를 고소해가지고 김부선 씨가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법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진실이 돼버립니다. 실제 불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법적인 진실이 되는 거예요. 김부선이 거짓말했다는.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하고 사귀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2011 아니지 7년 8년 이때는요, 스마트폰 쓸 때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사진 같은 거 디카로 찍고 저장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통 그 중요한 저장들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뽑아놓은 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근데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합성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니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부선 씨는 이재명 씨가 사겠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무슨 점 얼룩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의사들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겠다. 근데 막말로 그 이재명 씨가 그 이재명 씨 성기에 뭐 사막이다 이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의사들이 그걸 보고 아 사막이 있네. 지금 도지사 시장하고 있고 도지사 선거 나온 사람 도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막이 있네라고 의사들이 얘기할 것 같으세요? 사마이가 있어도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게. 그러니 어차피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터뜨려야 된다. 왜냐?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말한 게 뭡니까? 사실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고 떠돌아다니는 소문들 뿐인데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갖고 있는 효과는 뭐냐면 카더라 아 저런 윤석열도 저런 구린데가 있더라. 윤석열 부인도 과거에 뭐였다더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김부선 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야 저거 뭐 김부선하고 뭐 그랬다미.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걸 법적으로 해서 때려버리면 한 60%의 사람들은 아 재판했는데 김부선 거짓말로 판결 났네. 1km 앞 고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또 만에 하나 김부선 씨가 안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 이거 터져버리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늘 낙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든 이낙연이든 정세균이든. 그런데 김두관이 또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자리 만약에 이재명 씨가 지금 무슨 치명적인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낙마했다. 그 상황에서 김두관이 딱 등장한다. 솔직히 여러분 같으시면 또 문바들 같으면 누굴 이낙연을 믿겠어요? 정세균을 믿겠어요? 왜냐면 지지율 몇 프로 나오지도 않는데 김두관은 밑에서 끌어올리고 붕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청와대에서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김두관은 충성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믿고 지금 저 김두관 테마주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빨리 팔고 나오십시오. 빨리 팔고 나오시고 왜냐하면 정문실 믿고 그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 말 듣고 주식 투자하시면 말이죠. 돈을 벌면 지가 잘나서 벌었다고 그러면서 돈 잃으면 저를 탓합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내 말은. 뭐 죽고 다니면서 뭐 있으면 하여튼 주식 투자 테마주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조국하고 조민은 도대체 왜 저러냐. 예를 들면 이제 조국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사실 조선일보가 한 짓은 진짜 나쁜 짓입니다. 그 성매매 관련 기사에 그런 사진을 누가 봐도 뻔하게 조민이고 누가 봐도 조국인 500m 앞 고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조국에게 나 피해자다, 나 언론에서 피해받고 있다, 이 사례를 봐라 이러면서 날뛸 기회만 줬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그렇다고 뭐 무슨 신문사를 뭐 폐간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것도 웃긴 애들이지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딴 얘기 하는 거예요. 300m 앞 고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또 뭔 얘기가 있지? 가만있습니다. 조국, 조선일보 잠시 후 고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돌려볼 수가 없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초반에 뭐 하겠다고 그랬죠? 뭔가 확 때리고 싶은 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추미애 그렇지. 추미애는 왜 저러냐. 누가 봐도 안 될 거 뻔한데 왜 저러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미애가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윤석열 반사이익 효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추미애 자체를 희화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만큼 동정표가 더 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바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걔들도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를 충분히 얘기해서 추미애한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출마를 하게 된다면 누구 표를 깎아먹겠어요? 이재명 표를 깎아먹든 이낙연 정세균 표를 깎아먹든 어쨌든 민주당 후보 표를 깎아먹을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씨는 저렇게 하겠다고 지랄하면서 나온 이유가 뭐냐? 사실상 민주당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당대표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완전 극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미애 씨 사퇴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추미애한테 사표 내놔라고 했다. 조국한테 사표 받은 것처럼 추미애한테도 청와대에서 사표 내놓으라고 했어요.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대통령,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일련의 어떤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요, 작년 초, 그다음에 재작년 말 내용들을 쭉 보시면 법무부하고 검찰이 합심해서 검찰 개혁에 힘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은 진행 중인데 싸우지 말란 얘기거든요, 불필요하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씨한테 싸움 건 적은 없어요. 추미애 지 혼자 막 오해해가지고 미쳐 날뛰고 우리 아들이 어쩌고 이랬지.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양재대로, 구천면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지 아들 건드렸다고 지금 저지랄 떠는 거거든요. 완전 삐져가지고. 제가 보기에 저거 전형적인 갱년기의 그 광기입니다. 그래서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사이 완전 틀어지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미래까지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 얼굴에 먹칠하고 나간 게 추미애인데 그에 대해서 좋게 보이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모교에 저 석좌 교수 자리 하나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모교에서 그걸 거절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석 씨가 이제 뭐라 해가지고 이제 압력을 좀 넣어가지고 또 이제 모교에서도 검토해 본 바 쟤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거절했대요. 그냥 이거 대구력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거예요. 그 석좌 교수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석좌 교수라고 해봤자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자리인데 그거 그냥 못 주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추미애 씨. 그런 꼴이 된 거죠. 준비된 말씀 다 드렸고 짧게 자주 올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